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상고 세계지리 2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단원이 끝나고 드디어 2단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단원은 조금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 하는 이 원리 부분과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하는 2차시 수업 정도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반복하여서 복습을 하면 그 다음에 파트에 나오는 2단원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다 사례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격 수업으로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계속 꾸준하게 반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단원은 세계의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인데요. 자, 세계의 자연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이것들이 인간 생활, 즉 의식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사실 통합사회 때도 다 했었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세계의 자연, 기후, 지형 같은 것들은 다 했었어요. 그거를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그 다음에 과학적인 내용도 같이 첨가해서 배우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의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에서 첫 번째로 이제 기후가 나와요. 그래서 기후 배우고 열대기후, 냉대기후, 온대기후 종류별로 다 하고 마지막에 지형을 합니다. 우리가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기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기후 먼저 하고 이제 나중에 뭐 화산지형, 카르스트 지형 등등 지형 파트를 하면 이 단어는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후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기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후는 이제 우리 학습지에 나와 있는 대로 특정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개 평균적인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장기간 동안 데이터를 쌓아서 이 지역의 여름철은 이러한 고온 건조하구나. 이 지역의 겨울철은 한랭 수변하구나. 이렇게 딱 정의 내릴 수 있는 장기간의 데이터를 우리가 기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후와 다른 말은 뭘까요? 반대되는 말은 우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매일매일 우리가 기상청에서 확인을 하는 거를 날마다의 기상, 날씨라고 하죠. 그래서 기상과 기후는 정반대. 자, 기상은 매일매일 변화하는 거고요. 기후는 이러한 기상 데이터들을 한참 동안 모은 다음에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상 데이터를 모아보니 우리나라의 여름은 고온 다습이구나 라고 정의 내린다. 이게 기후인 거예요. 그래서 기상을 모아서 기후로 우리가 정의한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지도가 기후가 되는 거고 기후. 이게 기상이 되는 거죠. 자, 해가 맑다, 구름이 있다, 비가 내린다,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린다, 이런 건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 지역은 연중 내내 덥고 비가 많이 오는구나, 열대기후. 이 지역은 1년 내내 건조하구나, 건조기후. 이 지역은 1년 내내 춥구나, 한대기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란 장기간의 데이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기후는 어떠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빈칸 2개랑 바람, 습도, 일사량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기후의 3요소라고 해서 요 3가지를 가장 강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여러분들 같이 적어볼까요? 여기는 이제 기온 첫 번째로 자, 얼마나 춥고 따뜻한가? 기온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건조한가? 얼마나 수분한가? 강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 강수량, 바람 요 3가지가 기후의 3요소라고 불리는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는 것들 중에서 기온이랑 강수량 요 2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기후라는 것은 기온과 강수량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기후 요인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기후 요인이라는 것은 밑줄 한번 칠게요. 자, 기후 요소, 기온, 강수량, 바람의 지역적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자, 지역적 차이. 모든 곳들이 기후가 똑같지가 않죠. 자, 어디는 열대기후, 어디는 한대기후, 어디는 온대기후. 이렇게 지역마다 기후는 다릅니다. 왜? 여기 있는 기후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요 기후 요인이라는 것은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인. 자, 기후를 결정하는 것들.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기후 요소가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되고 이 기후 요소들이 모여서 기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기후 요인, 기후 요소, 그 다음에 요게 기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후 요인은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학습지 7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위도, 해발고도, 수륙분포, 격해도, 지형, 해류 총 6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요 6가지의 기후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페이지랑 8페이지, 그건 다음 장에 있는 내용들이, 자, 여기에는 이제 줄글로 표현이 된 거고, 이제 여기는 그림 이미지로 표현이 된 건데,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리 PPT를 볼 건데, 프린트 여러분들 8페이지, 옆 페이지를 보고,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후와 기후 요소 방금 얘기했던 거죠. 자, 3요소 기온과 강수량과 바람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이것들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얘네들이다. 위도, 수륙 분포, 격해도, 지형, 해류, 해발고도. 자, 그래서 위도부터 확인을 할게요. 아무래도 요 애들은 자, 누가 더 중요하냐 이거를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다 중요한데 굳이 뽑자면 위도, 수륙 분포, 지형, 해류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격해도 해발고도도 충분히 수능과 내신에 나올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 위도부터 볼게요. 자, 위도. 자, 기후 요인 중에서 위도가 제일 중요한데, 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자, 위도별로, 자, 뭐가 다르느냐. 자,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같이 필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 태양이 지구를 바라보고 있죠. 자, 태양이, 자, 여기가 저위도, 여기가 고위도라고 쳤을 때, 자, 태양이 수직으로 쫙 내리쬐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비스듬하게 내리쬐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다르죠. 자, 얘는 수직으로 내리쬐고, 자, 얘는 비스듬하게 내리쬐요. 자, 그래서 요 위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자, 태양이 여기 있을 때, 똑같은 100의 양을 내리쬐는 거죠. 자, 똑같이 100의 양을 내리쬐는데, 자,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협소한 면적에 100의 열이 들어와요. 근데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자, 똑같은 100의 양의 열이 넓은 범위로 퍼집니다. 자, 우리가 우리 눈에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눈 정면에다가 갖다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눈이 시렵고 따갑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 핸드폰 후레쉬를 정수리에다가 갖다 댄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빛이 느껴지는데 내 눈에다가 들어오는 열의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비스듬하게 비추는 경우랑 수직으로 내리쬐는 경우랑 자, 느껴지는 에너지가 달라요. 자, 저위도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라고 합니다.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자, 적도에 가까울수록, 자, 저위도일수록 굉장히 많고요. 자,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줄어들어요. 자, 좁은 면적에, 자, 똑같은, 자, 단위 면적을 사용할 때, 자, 좁은 면적에 똑같은 일사량이 들어오는데, 자, 고위도로 갈수록 넓은 면적의 일사량이 들어오죠. 자, 그래서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훨씬 더 같은 면적당 일사량이 많다. 나누면 되죠. 자, 얘는 면적이 10이고 얘는 면적이 100이다. 그럼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저위도는 10이 되는 거고 고위도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면서 이제 위도별로 일사량, 태양에서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지에 들어가 있는 빈칸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일사량인 거죠. 일사량.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감소하여 자,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감소하여 기온이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위도는 일사량,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많으니까 열대기후가 나타나고 자, 고위도로 갈수록 한대기후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저위도는 열대기후, 고위도로 가면서 온대, 냉대, 한대기후가 나타난다. 그래서 고위도는 저위도에 비해 여름과 겨울의 일사량 차이가 커서 뭐가 크다? 요거 중요한 거죠. 연교차가 크다. 자, 기온의 연교차라는 것은 우리 한번 같이 적어볼게요. 최나널 기온. 자, 1년 중에 가장 뜨거운 기온 빼기 자, 최하늘 기온.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을 뺀 것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여름철이 28도, 평균 28도고 겨울철이 마이너스 5도다 하면은 연교차는 몇 도가 되는 거예요? 28 마이너스 5. 총 33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연결처를 계산합니다. 이게 저위도는 항상 덥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3도다. 마이너스 23도. 그러면 0도. 연결차가 0이 되는 거죠. 근데 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겨울이 추워지기 때문에 연결차가 커진다. 그래서 그냥 공식으로 외우면 돼요. 고위도로 위도가 올라갈수록 연결차는 커진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위도가 그냥 우리 기온과 관련된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강수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인할 게 바로 요 대기대순환이다. 여러분들 지구과학 시간 통합과학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과학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 우리 세계지리에도 요 파트가 나와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일단 이미지 자체로도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대기대순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간다라는 목표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서는 8페이지의 요 그림을 같이 보면서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기대순환을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 자, 8페이지 제일 첫 번째 그림이죠. 자, 기후, 사계절이 나타나는 이유. 자,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자, 여기가 7월이고요. 7월. 그 다음에 여기를 1월이라고 써주세요. 자, 태양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저위도 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쬐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구는 자전축에 따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태양이 수직으로 내리쬐는 요 남중하는 부분이 다르죠. 자, 지구가 공전할수록 그 다음에 자전할수록 그리고 자전축에 따라 기울어져 있을수록 자, 태양이 수직으로 내리쬐는 요 위치 부분이 달라지게 돼요. 자, 7월달 북반구 기준 여름에는 어디를 내리쬐고 있나요? 북반구 중에서 요 살짝 윗부분 정확히 말하면 23.5도? 북반구 23.5도를 수직으로 내리쬐고 있고요. 자, 1월달 북반구 기준 겨울이죠. 남반구는 여름이지만 자, 그때는 어디를 수직으로 내리쬐냐? 요렇게 요 밑부분을 내리쬐고 있습니다. 남반구 23.5도. 자, 이 말은 뭘까? 태양이 수직으로 내리쬐서 제일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많은 지역은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북반구를 내리쬐 때는 북반구가 여름이고 남반구를 내리쬐 때는 남반구가 여름이다. 그래서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겨울, 봄, 다시 여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도 1년 동안 위아래로 왔다 갔다 여기와 여기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반복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해를 한 상태에서 대기대순환을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이 지구 대기대순환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가운데에 해를 하나 그려주세요. 해. 여기에 해. 태양이 있다. 그래서 태양이 지금 수직으로 요 적도에 햇빛을 내리쬐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대기대순환을 이해를 하려면 자, 말 그대로 대기 중에 있는 이 공기가 어떻게 대류를 하느냐, 어떻게 공기가 흐르고 있느냐, 어떠한 순환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해하기에 앞서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기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고압대, 저압대, 저압대 이러한 기압대가 나오죠. 이 기압대를 이해를 해야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요거는 쉬워요. 자, 땅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 여기가 태양이 있고요. 자, 태양이 수직으로 내리쬐면서 여기 엄청나게 뜨거워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땅이 가열이 되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공기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있을까요? 기온은 오르기 시작하고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안에 있던 공기 분자들이 막 뛰어놀게 돼요. 그래서 점점 팽창을 하고 무게가 다른 공기에 비해서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식으로 자,
뜨거운 공기는 항상 위로 상승 기류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거 상승 기류. 자, 반대로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자, 차가운 공기는 팽창이 아니라 압축이 되죠. 자, 우리끼리 모이자 해서 압축이 되고 자,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가벼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대로 자, 무거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이렇게 밑으로 자, 하강 기류를 만듭니다. 하강 기류. 자, 그래서 우리가 기압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돼요. 자, 뜨거운 공기는 상승 기류를 만든다. 근데 우리가 기압이라는 거는 자, 공기, 대기가 주는 압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는 거면 당연히 여기서는 기압이 압력이 적게 되고 자, 하강기로 위에서 밑으로 내리 찍으면 받는 압력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곳은 고기압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죠. 죄송해요. 저기압, 기압이 낮아서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요. 자,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 곳은 자, 압력이 강해짐으로 고기압이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이죠. 자,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곳은 저기압이고요.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곳은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압, 저는 낮다는 영어로 low, 자, 높다는 영어로 high죠. 그래서 우리가 기상청에서 날씨 예보할 때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저기압은 L, 고기압은 H. 이렇게 바람이 고기압에서 불어나가고 저기압에선 이렇게 불어온다. 자,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를 이게 단면적으로 본 게 이 그림이에요. 자, 저기압은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옵니다. 수렴이 돼요. 반대로 고기압은 고기압 중심에서 바깥으로 공기가 빠져나가요.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지금 저기압대에서 상승 기류가 됐죠. 자, 올라간 공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 위로 올라갔다가 해발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다시 떨어지죠. 그래서 요렇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하강기류, 여기가 공기가 올라갔으니까 땅에서 이제 공기가 비게 되죠. 자, 상승기류 때문에 기존에 여기 있던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부분은 공기가 비어요. 그럼 어떻게 돼? 저 멀리서 차가운 공기가 채워줘야죠. 그래서 공기는 항상 이렇게 대류,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면도 말고 이렇게 딱 높은 데서 아래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저기압은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고기압은 바람이 빠져나갑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저기압은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자, 고기압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그림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라는 것은 결국엔 공기가 흐르는 게 바람이죠. 그래서 바람은 무조건 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 이 대기 대순환 요 그림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알고 지금 왼쪽에 있는 요 대기 대순환 그림을 볼게요. 자, 적도와 우리가 극지방을 첫 번째로 보고 이 중간에 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결이 돼요. 자, 볼게요. 자, 항상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 다음에 저 고기압과 저기압은 각각 하강기류와 상승기류가 나타난다라는 거를 알고 지켜봐야 됩니다. 자, 적도부터 볼게요. 자, 태양이 내리쬐다. 자, 태양이 수직으로 쫙 내리쬐어서 자,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굉장히 많다. 반대로 자, 북극은 자,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기온이 차갑죠. 자, 여기를 알면 자, 적도는 당연히 자, 공기가 뜨거우니까 상승 기류가 나타납니다. 자, 반대로 자, 극은 어때요? 공기가 차가우니까 하강 기류가 나타나요. 자, 여기 하강 기류. 자, 여기는 상승 기류예요. 자, 여기를 이제 이것만 알면 끝났어. 왜냐면 공기는 이 상태에서 이제 돌고 돌면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뜨거워진 공기가 적도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상승 기류를 만들고요. 근데 항상 기온은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시 떨어지죠. 그래서 이 상승 기류가 자, 위에서 부딪히고 자, 옆으로 퍼지게 돼요. 공기는 항상 순환을 합니다. 자, 기온이 살짝 낮아진 채로 이렇게 옆으로 퍼져요. 그 다음에 여기 북극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쪽 오른쪽만 볼게요. 왼쪽은 이따 치고. 자, 하강 기류가 요 바닥을 타고 자, 내려와서 땅바닥을 디디고 요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근데 이제 북극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자, 적도와 조금 가까워지니까 온도는 올라가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자, 여기를 볼게요. 적도 쪽을 볼게요. 자, 상승 기류를 만들었던 애가 옆으로 퍼졌다가 온도가 낮아진 채로 다시 하강을 합니다. 왜냐면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은 떨어지니까요. 자, 부딪힌 채로 위도 종이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하강 기류. 그 다음 다시 북극 쪽으로 가서요. 자, 여기 땅바닥에서 만들어진 하강 기류가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상승 기류를 만들어요. 공기가 살짝 따뜻해져서 자, 상승 기류를 이렇게 만듭니다. 양쪽으로 퍼지죠. 여기 상승 기류. 자, 이제 여기는 쉽죠. 자, 이 하강 기류 똑같이 땅에 도착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요 고위도 쪽의 상승 기류도 부딪히고 요렇게 밑으로 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여기서 중간에서 상승 기류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중도에서 요쯤에 요 중간 기류에서는 하강 기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북극은 하강 기류, 적도는 상승 기류. 요게 이제 순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상승 기류, 하강 기류를 보고 우리가 기압대가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적도는 상승 기류이니까 당연히 저기압. 그래서 우리가 L이라고 쓰게 low. 자, 그 다음에 중위도 30도에서는 자, 하강 기류가 나타나니까 고, 여기 써있죠. H. 고기압. 그 다음에 고위도 저압대, 여기 60도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나니까 L. 자, 극은 하강 기류가 나타나니까 H.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거, 바람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래서 자, 바람은 어떻게 부느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남반구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그린 거, 북반구에 그린 거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자, 여기 고기압, 여기 저기압. 남극도 남극 빙하이니까 함대기온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자, 실제로 바람은 이렇게 수직으로, 직선으로 불지가 않아요. 왜? 지구는 항상 뭘 하죠? 자, 기울어진 채로 자전, 공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전 축에 따라서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채로 공전을 하다 보니 자, 바람이 일직선으로 불지 못하고 자, 전향력에 따라서 흔들리게 돼요. 이 전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요거의 뭐 원인이나 이 정확한 개념을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지구 대기 대순환에서 왜 바람이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지? 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 그냥 언급만 하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할 필요는 없고 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 때 직선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틀어져서 분다는 것은 자, 지구가 기울어진 채로 뱅글뱅글 자전을 하는 전향력 때문이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왜 이렇게 바람이 틀어졌는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자, 상승 기류가 있고 하강 기류가 있고 자, 그에 따라서 뱅글뱅글 대기가 순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압대와 저기압대, 줄여서 고압대, 저압대, 고압대, 저압대 순서대로 발달을 하게 되고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된다. 근데 바람의 방향이 직선이 아닌 이유는 전향력 때문에 틀어지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보니까 우리 이제 항상 부는 바람들은 이름을 붙여지게 돼요. 그래서 지구를 보면 지금 극동풍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서풍이 나와 있고 북동무역풍이 나와 있어요. 남반구에는 남동무역풍이 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극동풍. 자, 바람은 부는 쪽에서 이름을 붙여요. 내가 동쪽에서 분다 그러면 이제 동풍, 내가 서쪽에서 분다 하면 서풍.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극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다. 자, 그 다음에 편서풍은 이제 서쪽에서 치우쳐진 채로 불어간다는 뜻인데 자, 중위도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풍이 붑니다. 마지막으로 자, 저위도에서는 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렇게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불게 되고요. 자, 남반구는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불게 됩니다. 아래는 똑같고요. 서풍, 동풍. 자, 그래서 우리가
열대 기후를 할 때는 북동 무역풍 중심으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중위도 온대 기후, 냉대 기후 할 때는 편서풍의 언급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한대 기후, 극지방에 있는 기후를 할 때는 당연히 극동풍의 언급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 자세한 세부적인 기후에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그림들 다 했죠. 상승기류, 하강기류에 따라 고기압, 저기압. 그래서 그걸 연결지어서 고압대, 저압대. 그래서 이름이 있죠. 자, 적도에 있는 저기압대는 적도 조압대. 근데 보니 자, 바람이 이렇게 만나네요. 자, 바람이 만나서 수렴한다라고 해서 이 적도 조압대는 다른 이름으로 적도 수렴대라고도 불러요. 적도 수렴대. 둘 다 똑같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중위도로 살짝 올라가면 자, 하강기류에 따라서 고압대고, 자, 열대기후의 주변이다라고 해서 아열대, 고압대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서 이젠 여기는 다시 상승기류가 분포하는 곳이죠. 자, 그래서 저기압대. 근데 위도가 올라와서 고위도다. 그래서 고위도 저압대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위로 올라서서 가장 추운 한대기후, 자, 고기압대가 발생하는 자, 고압대. 근데 극이 위치하고 있다. 극고압대. 자, 그래서 여기 고압대, 저압대, 고압대, 저압대 이름 다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기압도 당연히 고기압, 저기압 다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바람도 자, 어디에 상승이고 어디가 하강이고, 어디가 상승이고 어디가 하강이고, 그 다음에 대기는 요렇게 순환이 되는구나까지 알았어요. 자, 그래서 대기 대순환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 것만 우리가 정리를 학습지에서 하자면, 자, 여기죠, 여기. 자, 우리 8페이지에서 자, 그림을 보고 이해는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특징들을 뽑아보자면, 자, 일단 적도 수렴대부터 볼게요. 자, 수렴대, 다른 말로 적도 저압대죠. 자, 상승기류예요, 하강기류예요? 저압대니까 당연히 상승기류입니다. 자, 상승기류이다 보니 비가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굉장히 많이 오죠. 강수량 많음. 자, 그 다음에 자, 적도 수렴대는 자, 바람이 수렴하는 곳입니다. 자, 바람이 수렴하는 곳이다. 자, 무슨 바람? 무역풍이죠. 무역풍. 이 무역풍이 수렴하기 때문에 자, 적도에서 수렴한다. 적도 수렴대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자, 여기는 비가 많이 오고 상승기류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태양이 수직으로 내리쬐는 곳이니까 열대기후다. 자, 그 다음 아열대, 고압대, 열대기후 주변에 있는 고기압대예요. 자, 그럼 고기압대니까 당연히 하강기류죠. 하강기류니까 비가 많이 온다, 적게 온다, 적게 온다, 강수, 적음. 그래서 여기는 열대에서 온대 기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수렴하지 않고요. 바람이 아래로 완전 내리찍는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다. 그래서 중간중간 열대기후, 온대기후 플러스 건조기후까지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후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걸쳐져 있는 기후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이론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나오는데 아열대 고압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고위도 저압대는 자, 고위도에 위치한 저기압대다. 상승기류이고요. 비가 많이 와요. 자, 비가 강수량이 오긴 오는데 여기 적도보다는 훨씬 적어요. 비가 오긴 오지만 수변하지만 자, 태양의 수직으로 내리쬐는 엄청나게 많은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자, 강수량이 그냥 꽤 있다. 많다. 하지만 적도보다는 적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위도 저압대는 온대에서 냉대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극고압대는 자, 북극에서 내리찍는 엄청난 하강기류, 매우 추운 공기다. 그래서 강수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자, 소에서 거의 없다. 그래서 매우 추운 한대기후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람도 여기다 써보면 자, 적도 수렴되는 무역풍, 아열대 고압대는 무역풍과 편서풍이고요. 그 다음에 고위도 조합대는 주로 편서풍, 극고압대는 극동풍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무역풍만 방향이 남반구, 북반구 다르죠. 자, 북반구는 북동 무역풍, 남반구는 남동 무역풍으로 분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자동으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암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기 대순환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는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했던 거 있죠.
자, 사계절이 나타나는 이유,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 그때 이렇게 했죠. 자, 북반구, 북회기선이 있고요. 북반구가 여름일 때, 1월에 남반구가 여름일 때, 북반구는 겨울일 때 이렇게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기 대순환은 실제로 변형됩니다. 왜냐면 지금 태양이 적도 쪽에 수직으로 내리쬐는 거는 봄, 가을만 해당되죠. 실제로는 지구가 기울어진 채로 이렇게 공전을 하기 때문에 자, 항상 여기가 요 부분이 수직으로 내리쬐지는 곳이 아니에요. 자, 여름과 겨울에는 여름에는 북반구로 쏠렸다가 우리나라 기준 겨울에는 남반구로 쏠리죠. 그래서 이 실제로 태양이 수직으로 내리쬐는 곳이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자, 북반구의 여름. 자, 그 다음에 남반구 여름. 이렇게 달라져요. 이것도 꼭 체크를 합시다. 자, 지금 그냥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 그림만 보면 되는데 실제로 여기 이 적도 수렴대가 계절마다 이동을 합니다. 태양이 자 여름 7월에는 여기 위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1월에는 여기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때 수직으로 내리쬐는 것, 이때 수직으로 내리쬐는 것,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1년 동안 계속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위에 있는 저 아열대 고압대, 고위도 저압대, 극고압대도 같이 왔다 갔다 이동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극고압대랑 고위도 저압대는 거의 고정적이고 여기는 극고압대는 워낙 춥기 때문에 고위도 저압대가 위로 막 올라오지는 않아요. 자, 보통 적도 수렴대랑 같이 움직이는 거는 여기 아열대 고압대 요 라인. 여기는 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위아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원래는 자 봄 가을에는 여기가 열대기후고 여기는 온대기후였는데 여름이 되면요 갑자기 여기가 열대기후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랑 적도 수렴대는 자 7월이냐 1월이냐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이동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에 열대기후, 온대기후, 건조기후, 냉대기후 하면서 다시 똑같이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기 대순환은 끝내고 수륙 분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수륙 분포는 말 그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게 물이고 그 다음에 이게 육지죠. 자, 바다와 육지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를 기준을 가지고 기후가 변동한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는 땅이고 여기는 바다죠. 그 다음에 여기도 대서양 바다, 여기도 바다, 여기는 땅. 그래서 수륙 분포를 따졌을 때 바다에 가까운 곳은 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바다와 거리가 먼 곳은 우리가 대륙성 기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 대륙 끝부분은 다 해양성 기후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했던 대기 대순환에 따르면 위도별로 부는 바람이 있죠. 자, 먼저 적도의 선을 쫙 그었고 그 다음에 중위도, 그 다음에 고위도 이렇게 있을 때 중위도를 보시면 항상 여기서 이렇게 서쪽에서 편서풍이 불어오죠. 자, 그래서 이 편서풍이 불 때 바람이 직방으로 오는 바다에서 바람이 직방으로 오는 이 부분은 해양성 기후예요. 자, 근데 이 땅을 단면도로 이렇게 그려보면 중간중간 막 산도 있고 평야도 있고 산도 있고 평야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자, 여기가 우리나라로 치고 일본 이렇다고 칩시다. 자, 이 파트는 바람이 불다가 힘을 잃어요. 왜냐면 여기서 한번 꺾이고 자 내려오다가 여기 산에서 한번 꺾이고 또 꺾이고 하다가 이 컸던 바람이 이만큼 애기 바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위도에 위치한 편서풍의 영향을 굉장히 적게 받게 돼요. 그래서 해양성 기후가 아니라 여기는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대륙의 서쪽에 있는 영국과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비교를 했을 때 런던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때요? 강수량의 변화가 적고요. 온도의 변화도 여름과 겨울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서울의 기후 그래프를 보면 기온 겁나 차이 나고요. 연결차가 크고 그 다음에 강수량 차이도 크다.
자, 수륙분포에서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기온의 연교차는 커지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의 계절 차이도 커집니다. 라는 거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친구들이 또 물어봐요. 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연교차가 작고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연교차가 큰가요? 자, 여기서는 이제 과학이 나오는 거죠. 우리 작년에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라는 걸 기억하는 친구들 있다면 이게 바로 이해가 갔을 텐데, 자, 우리 학습지 7쪽에도 나와 있지만 먼저 여기서 설명할게요. 자, 대륙과 해양은 자, 비열의 차이가 있다. 비열. 자, 비열이라는 것은 자, 물질 1g 혹은 뭐 1kg를 1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1도를 올리는 데 있어 필요한 자, 열 에너지를 우리가 비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비열이라는 것이 자, 대륙과 해양이 있을 때 자, 대륙이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고요. 해양은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로 해요. 자, 대륙은 비열이 굉장히 작고요. 자, 해양은 비열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자, 물은 자,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굉장히 많지만 대륙은 적다. 자, 한마디로 대륙은 자, 온도 변화가 쉽지만 해양은 어렵다. 요 말이에요. 자, 온도 변화가 쉬우면 여름철에 확 뜨거워졌다가 겨울철은 확 추워지죠. 반대로 해양은 여름철에 약간 따뜻해지기만 했다가 저 겨울에도 그렇게 추워지지 않고 그냥 온화한 기온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연교차가 대륙이 훨씬 더 크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대륙과 해양은 비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자, 대륙은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쉽고 해양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아요. 그래서 해양성 기후는 자, 연교차가 작고 대륙성 기후는 연교차가 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온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자, 강수량의 변화도 커지겠죠. 온도가 뜨거우면 상승기류가 생기고 그리고 비가 내리니까 자, 기온과 강수량이 같이 이 분포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륙 분포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격해도를 할게요. 격해도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격리하다라는 말 익숙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격은 떨어지다,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바다로부터. 자, 바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러면은 선생님 아까 했던 수력 분포랑 조금 비슷한 개념 아닐까요? 맞아요. 자, 격해도라는 것은 바다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도로 확인을 했을 때, 자, 온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다. 자, 바다와 떨어져 있을수록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겨울철에는 훨씬 더 춥고 여름철에는 훨씬 더 덥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자, 적도가 가장 뜨겁고 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림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격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커진다? 연교차가 커진다. 자, 연교차예요. 자, 격해도가 클수록 연교차는 같이 커진다. 비례하는 거죠. 자, 바다가 멀어질수록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연교차가 다른 곳에 비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해도는 요것만 알면 돼요. 바다가 멀어질수록 연교차가 커진다. 자, 그 다음 지형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요 기후 요인들 중에서 좀 중요한 편? 격해도보다는 자, 얘는 말 그대로 자, 지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땅의 기복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땅의 기복. 땅이 올라와 있느냐, 땅이 내려와 있느냐. 우리 그거를 가지고 뭐 산지, 평야, 분지 등등 다양한 지형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산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산지 지형이 있을 때 어떠한 기후적인 특징이 나타나느냐. 자, 산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요 부분을 따라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그리고 바람이 올라왔던 게 다시 밑으로 하강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사면에 따라서. 자, 이때 이 바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가 바람을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바람 바지가 있고요. 꼭 지형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다 다르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 8페이지에 똑같은 그림 나와 있죠. 자, 근데 지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 무조건 바람 바지이고요. 이 바람 바지에서 바람이 불어왔다가 정상 부근에서 바람이 밑으로 슉 내려가는 부분이 바람 그늘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람 바지, 바람 그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근데 바람 바지에서는 어떤 게 나타나느냐? 자,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사면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 고도에 따라서 자, 기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내려가죠. 자,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은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바람 바지에서는 점점 기온이 하강해요. 기온 하강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기온이 하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응결 고도를 만나게 된다. 자, 어느 한 지점에서 자, 이 공기가 응결하고 물로 액체로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액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응결 고도에서 자, 비가 내리게 돼요. 바람 바지에서는 계속 기온 하강을 겪다가 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분을 싹 다 빼고 자, 이 공기가 기온이 하강되었다가 비가 응결고도에서 형성되어서 비를 쫙 내렸다가 갑자기 급 건조해지기 시작해요. 이미 수분 다 뺐어. 자,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밑으로 또 다시 쫙 내려와요. 바람 그늘에서. 자, 그럼 이 말은 뭘까? 기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갑니다. 자, 고도가 올라갈 때 기온이 하강했다면 고도가 내려갈 때는 반대로 기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온 상승을 겪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남아있나? 고온 건조하다. 자, 비를 많이 내려가지고 건조해지고요. 그 다음에 고도가 하강하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람을 고온 건조하다. 그래서 바람 그늘에 따라서 내려오는 이 바람은 되게 뜨겁고 건조하다.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뭘 겪을까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들어오니까 만약에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경지 피해도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해안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엄청 무더운 무더위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직접적으로 맞이한 바람 바지 그 다음에 이 바람이 그늘진 자, 반대편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바람이 제대로 불어오지 않는 자, 바람 그늘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요. 바람 바지에서는 기온 하강에 따라 비가 내린다. 수분하죠, 수분. 바람 그늘에서는 기온이 올라가고 건조하다. 고온 건조하다. 라는 게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자, 강원도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 가운데에 요렇게 산맥이 있죠. 무슨 산맥일까요? 태백산맥이죠. 설악산 있고 태백산맥이 워낙 높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지형이 단면도를 그리면 요렇게 생겼어요. 자, 영동지방에서 자, 강원도 동해안에서 바람 바지를 따라 불어오고 자, 정상을 지나 비를 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건조해졌던 바람이 사면을 타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자, 고온 건조해져요. 자, 그래서 요거를 쪼갰을 때 우리가 여기를 영동지방, 여기를 영서지방이라고 불러서 매년 뉴스에 나오는 게 뭐냐? 영서지방에 산불이 납니다. 왜? 뜨겁고 건조하니까요. 그래서 이 지형에 따른 바람이 불 때는 이 산불을 대규모 인력과 자본을 투입해도 끄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지형의 도움을 받아 산불이 퍼질 수밖에 없는 고온 건조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형이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지형에서 자, 또 사례를 보면은 자, 더 큰 규모로 보면 여기 남아메리카에 이렇게 산맥이 있어요. 남미에 있는 제일 큰 산맥 칠레를 따라 분포하는 이 산맥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안데스 산맥이거든요. 나중에 우리 남미 파트 배울 때 또 나와요. 이 안데스 산맥은 요렇게 자, 이거는 또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렇게 생겼겠죠. 지형의 단면도가 자, 안데스 산맥이 있으면 요렇게 지형에 분포를 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서 바람이 휙 불어오면은 여기로 고온 건조한 바람이 같이 불어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비가 좀 올 수 있겠지만 자, 요 부분은 자, 바람 그늘입니다. 바람 그늘. 자, 바람 그늘이어서 굉장히 건조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요렇게 사막이 형성이 돼요.
자, 여기는 파타고니아 사막인데 여러분들 파타고니아 브랜드 유명한 거 알죠? 반팔티 작년에 엄청 유행했잖아. 파타고니아 하면서 여기 파타고니아 브랜드 보면 로고에 요렇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 안데스 산맥이에요. 그래서 파타고니아에 위치한 사막, 파타고니아 사막. 요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기후 요인의 제일 끝부분 마지막입니다. 해류입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 8페이지에는 이게 흑백 처리가 되어가지고 자세히 안 나와 있을 텐데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해류는 각 단원마다 다시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 해류가 이름이 뭔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지 뭐가 날려고 뭐가 한류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식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해류는 두 가지 따뜻한 바다 난류가 있고요. 차가운 바다 한류가 있어요. 자, 이때 난류는 따뜻하니까 기온이 올라가겠죠. 근데 한류는 차가운 물이다 보니까 자, 기온이 떨어져요. 자, 그럼 기온이 하강하면 자, 상승기류일까요? 하강기류일까요? 당연히 하강기류죠. 자, 하강기류면 대기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강수가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립니다. 자, 대기 안정. 자, 강수가 내리지 않아 건조해져요. 자, 건조하면 뭐가 발달한다? 방금 했던 것처럼 사막이 발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류에서는 자, 해류라는 기후 요인에 따라서 자, 한류 지역에서는 하강기류, 대기 안정, 건조, 사막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한류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고 파란 색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고 이렇죠. 여기 요렇게. 그래서 자, 우리가 한류가 흐르는 곳에는 어떠한 사막이 나타나느냐? 우리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흐르는 요 한류와 자, 페루, 칠레 요쪽에 흐르는 남미 페루 해류에 따라서 요런 사막이 형성이 됩니다. 벵겔라 해류에 따른 아타카마 사막. 이거 잘못 말했어. 페루 해류에 따른 아타카마 사막, 벵겔라 해류에 따른 나미문 사막. 이렇게 자, 한류가 흐르는 곳, 난류가 흐르는 곳의 특징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한류가 흐르는 지대에서는 건조하기 때문에 사막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막들도 이 대륙들 각각으로 배울 때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막의 명칭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해류 중에서 한류는 사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해류를 봤을 때 특징이 있어요. 한류가 흐르는 곳은 하강기류이기 때문에 건조하고 사막이구나 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했을 텐데 이 한류가 대부분 이제 이 지도에서 보니까 대륙의 동쪽에서 흐를까요? 서쪽에서 흐를까요? 대륙의 대부분 서쪽이죠. 그래서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난류는 오른쪽, 그 다음에 한류는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 또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난류는 여기, 그 다음에 한류는 여기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또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난류는 여기 흐르고 한류는 이렇게 흐른다. 대륙의 서쪽에서 한류가 주로 흐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학습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를 보시면 자, 위도와 기후 요소부터 처음부터 다시 확인할게요.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 일사량에 따라 자, 대기 대순환이 형성이 되는데 자, 적도에서 바람이 수렴하는 적도 수렴대 혹은 자, 적도는 저기압대이기 때문에 적도 저압대. 자, 그 다음에 남북이 60도에는 한대 전선, 남북 회기선 부근은 아열대, 고압대. 그 다음에 해발 고도는 자, 기온 감률. 자,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그래서 고산 기후는 연중 봄과 같은 상춘 기후가 나타난다. 추력 분포. 자, 비열이 육지는 커요, 작아요? 작죠? 비열이 작아. 어쩌고 저쩌고 연교차가 크다. 자, 해양은 비열이 커서 기온 변화율이 육지 위에 적다. 그래서 연교차가 작다. 그래서 대륙성 기후, 해양성 기후를 결정한다. 격계도 바다에서 멀어질수록 해양과 멀어질수록 연교차는 크다. 대륙성 기후가 비슷한 거죠. 내륙 지역 풍속이 약하고 기복이 많다. 그 다음 지형. 자, 바람에 바지와 반대로 바람에 그늘이 있었죠. 자, 강수량이 많은 곳은 바지였어요, 그늘이었어요? 바지였죠.